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교통사고에 있는 골절 합병증 중에서 골수염과 무일성 괴사에 대한 합의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수염 가장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특히 다리 쪽입니다. 무릎 위쪽에 있는 대퇴골 쪽이라든지 무릎 아래에 있는 경골 이쪽이 개방성 골절, 뼈가 외부로 노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외고종에서 뼈를 이제 맞추는데 외부에서 외고종을 하다 보면은 그 핀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침범을 해가지고 염증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골수염이 안 발생하게 되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이게 완치가 잘 안 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된 부분이 무일성 괴사입니다. 무일성 괴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고관절 쪽에 대퇴골 골반 쪽 사이에 있는 관절입니다. 대표적인 경우에서 대퇴골두, 대퇴골 경부골절, 대퇴부 전자부골절, 비구부골절 이런 대퇴 관절 부위 쪽에 골절이 생겼을 때 그 부위가 피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괴사가 돼서 그게 인공관절 치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골수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느냐? 골수염 같은 경우는 수술해서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쉽게 완치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해야 되고 뼈를 점점 염증된 부분을 깎아내다 보면은 뼈가 아주 가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조금만 충격이 가더라도 뼈가 턱 부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골수염이 생긴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추후에 골수염이 재발됐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책임진다 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서 반서 명기를 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일성 괴사 가장 호발되는 부위가 어디로 했습니까?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말씀드린 고관절 부위입니다. 자, 그런데 무일성 괴사가 왔으면은 인공관절 치환 수술한다 했죠. 하고 나서 경과를 보고 보험사하고 합의라든 소송하면 됩니다만 당장은 무일성 괴사가 오지 않는데 무일성 괴사가 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가급적이면은 좀 더 경과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괴사에 대한 부분을 진전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무일성 괴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왔다 간다면은 당연히 인공관절 치환 수술한 뒤에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무일성 괴사가 오게 되면 그 자체가 연구장이 대상이 되고 치환 수술의 비용 자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살인 여명년 동안에 적어도 한 15년 내지 길게는 20년에 한 번씩 또 교체를 됩니다. 그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위에 다치긴 다쳤는데 현재 당장 무일성 괴사가 오진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해야 되냐?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에 무일성 괴사가 와서 합병이 생겨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오면은 보험에서 책임진다 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서에 반서 명기를 하고 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일성 괴사가 호발되는 고관절 쪽에 당장은 무일성 괴사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괴사가 오게 되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합의를 하더라도 반서 명기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골절 합병증에 대해서 골수염과 무일성 괴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합의를 할지 합의의 유의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